이번에는 제16강 특수사용 공역입니다. 공역은 크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관제공역은 지상의 관제기관에서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관제 지시가 이루어지므로 조종사 임의적인 비행이 불가능한 공역이고, 비관제공역은 관제공역 외의 공역을 말하며 지상의 관제기관의 관제 지시 없이 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임의적인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제공역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전부 따라야 하고, 비관제공역은 기본 규정에 따라서 조종사가 알아서 비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제공역은 비행장 교통구역인 항공로는 여러분이 아시죠?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 관제권, 관제구로 나누어지고, 항공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하는 공간의 길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항공법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수시로 나오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는 다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관제권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이다. 관제권, 관제를 하는 관할권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하며,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관제권, 관제구 이렇게 말하는데, 관제권이라는 것은 비행장 주변, 관제구는 지표면 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 그러니까 훨씬 더 관제구가 범위가 넓다고 보겠죠. 공역관리 규정 5조를 보면은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몇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안 일러드려도 되지만은 아무튼 복습입니다.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귀에 익어가지고 시험 볼 때 쉽게 볼 수 있게 같은 것이 또 나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생소한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지나가는 걸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걸로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넘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책이 굉장히 어려웠죠. 수학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보면은 아주 쉽듯이 이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새로운 단어 영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공역이라는 것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 바다 말이죠. 여기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공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역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역을 관리하는 거니까, 항공기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공역 관리 업무. 그 다음에 공역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보통 영어에서는 클래스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데, 공역 등급, 그래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 등급부터 G까지 A, B, C, D, E, F, G에서 7개 등급인데, 각 등급별로 제공 업무 및 비행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건 뒤에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등급은 뭐냐 하면은 전부 계기 비행만 할 수 있는 국제선이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죠. B 등급은 굉장히 큰 공항, C 등급은 중간 등급 정도 공항, 예를 들어서 인천 국제공항이나 제주 국제공항, 아니면은 김포, 그런 데는 B 등급이고, C 등급이면은 광주공항이나 아니면은 또 어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작은 공항들, 그런 데가 C 등급이고, D 등급은 아주 작은 데니까 그런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제공 업무나 아니면 비행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역상을 지나갈 때는 거기를 피해갈 것인지, 피해갈 때도 그냥 우회해서 돌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공역이 예를 들어서 C등급이나 D등급 공역이면은 뭐 5,000피트다. 대개 보면은 이제 5,000피트 관할이 되어 있으니까 5,000피트 위로 넘어가서 가면은 뭐 공역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로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항공로라고 합니다. 조원 비행로, 조원이라는 것은 도움 말이죠. 말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원 비행로, 관제 또는 비관제 비행로, 도착 또는 출발 비행로 등 여러가지 형태의 총칭이다. 이런 여러가지 항공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제 겁니다. 조언만 해주는 데가 있고, 관제를 해주는 데 있고, 비관제, 관제는 안 하지만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영공구역이란 공역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 범위의 공역을 영공구역이라 한다. 3개월이라는 것은 기한이니까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어떻게 숫자 나오지 않으니까 3개월, 이것은 외우기는 쉬울 겁니다. 영공구역이 아니라 영구공역입니다. 영구공역이란 3개월 이상 영구공역. 그 다음에 공역관리규정 제5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에서 몇 개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임시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공역이라는 건 뭐냐? 3개월 미만. 앞에는 영구공역은 3개월 이상이었죠. 영구공역은. 근데 임시공역은 3개월 미만 동안 일정한 수평 수직 범위 공역을 임시공역이라 한다. 그 다음에 특수사용공역이라는 것은 6조, 다음에 나오는 6조, 이거 5조죠. 1항 3호 및 4호 공역. 여기서 1항 3호 및 4호 공역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여기 다음에 있는 게 지금 6조입니다. 6조에서 1항에 3호 및 4호. 우리 법을 보면 항상 뭐 매당, 매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매당, 매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것이 뭐 6조에 나온다 그것은 외울 필요 없고, 이런 특수사용 공역은 뭐냐 하면 여기서 3호 4호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3호 4호. 특수공역은 통제공역과 주의공역이 특수공역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제6조에가 있다, 6조 뭐 1항에 3호 4호다, 그건 필요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찾기 쉽게 어떤 인덱스, 어떤 색인을 두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특수사용공역이란 뭐냐? 특수사용공역은 여기 말했듯이 3호 4호니까 3호 통제공역하고 주의공역이 특수공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있는 공역의 지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정될 때는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먼저 관제공역, 뭐 이것도 수없이 나오니까 이제 알지만은 그래도 복습입니다.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말 그대로 관제에 따라야 하는 공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 지시를 받는 거. 그 다음 비관제 공역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나왔었죠. 이 시간 시작할 때 나왔었죠.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 도움말이나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이다. 자, 이제 특수공역입니다. 여기서 특수공역 중에서 통제하고 주의공역인데, 여기서 통제공역은 뭐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이것이 통제를, 쉽게 말해 통제를 하는 공역입니다.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주의공역은 뭐냐? 항공기의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나 경계 살피는 거죠.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조심해라 하냐 그겁니다. 주의해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 임시공역이라는 3개월 미만, 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앞에 나왔던 뭐 영구공역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특수사용공역이라는 것은 통제공역이나 주의공역. 이제 뭐 대충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 항공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뭐 기호라 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 지도하고는 다르게
밑에 있는 이런 뭐 네모라 할지 세모라 할지 뭐 오각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범위를 지정하는 거니까 꼭 사각형은 아닙니다. 되게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그 얘기인데 한번 이 특수 사용 공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사용 공역은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가 해당 지역 상공 진입과 통과 비행 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여 설정한 구역이다. 말 그대로 아무나 그냥 지나다니는 항공로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정된 공역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사용 공역인 경우에는 비행안전과 국가복지 등의 이유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과 허가 없이 비행할 경우에 포사격이나 지상사격, 유도탄 사격 등과 같이 항공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있는 비행 제한구역, 그 다음에 영토의 3마일 밖 공해상에 설정되어 법적인 제한구역은 아니지만 제한구역과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고구역과 군훈련 항공기 비행과 일반 항공기 비행을 구분하기 위한 군작전구역, 대량의 비행훈련이나 비정규적인 공중비행이 상존하여 이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계구역이 있다. 다시 말해 특수사용 공역이라는 것은 일반 항공로와 다르게 어떠한 특정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군사 훈련하기 위해서 포사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번잡하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거나 아니면 낙하산 훈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런 특수사용 공역을 항공도에 보면은 항공 지도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실제로 칼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흑백으로 나오겠지만은 지도에 보면 이렇게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행 금지 구역이나 비행 제한 구역이나 또는 경고 구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P다. P라는 것은 여기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프로시비티드 에어리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영어를 갖다 줄이다 보니 셔자를 쌓으니까 P라고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행 금지 구역인데 56번 지역이다. 이것은 뭐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이다. 제한 구역 같은 뭐 리스트릭티드 에어리아, 리스트릭트 제한하다 했으니까 6301이라는 제한 구역이다. 또는 경고 구역이다. 뭐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뭐 어떤 뭐 워닝이라 할지 워닝이라는 게 경고니까 W로 나오겠죠. 518 이런 것은 특수한 어떤 번호 그 필요에 의해서 지역 번호를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번호를 매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어떻게 나오면 이것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R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제한 구역이다. W 하면 경고 구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영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얼른 보면은 첫자만 보고도 그냥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게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우셔도 되고 한번 또 지나가면서 뒤에 자주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러트가 경계죠. 경계 알러트 에어리아. 그래서 A 631 컨센트레이티드 스튜던트 헬리콥터 트레이닝. 이것은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스튜던트 헬리콥터 트레이니까 헬리콥터 교육생들 훈련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해라. 헬리콥터 훈련하면은 복잡하니까 거기에서는 조심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군 작전구역. 군 작전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MOA라는데 MOA라는 것은 밀리터리 작전이 오퍼레이션 에어리아니까 군 작전구역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MO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컨스 2 MOA 이것은 되게 이제 다른 이유는 없어. 앞에 이것은 그냥 지역 명칭이 될 수도 있고 훈련 명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어떤 여기는 꼭 전부 다 직사각형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각형으로도 나오고 그 지역을 표시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다. P 어떻게, R 어떻게, W 어떻게 하면 이것은 P로 시작하면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R 하면 제한 구역, W는 워닝이니까 경고 구역. 그 다음에 A는 알러트니까 경계 구역. 그 다음에 여기서 MOA는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리아니까 다시 말해서 군사 작전 구역입니다. 군 작전 구역.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또 자세히 이제 나오겠지만은 한번 보죠. 특수사용 공역은 어떠한 비행 활동이 한정되어야 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역이다. 항공도에 우리 일반 지도하고 비슷했지만은 특수한 어떤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일반적으로 뭐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던 지도하고는 좀 다른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항공도에 표시된 특별 사용 공역은 공역 명칭 또는 번호, 운영시간, 고도와 기상조건, 관제기관, 항공 지도상 위치가 기입되어 있으며, 임시 비행 제한구역은 임시 제한구역을 선포하고 항공 고시보에 알린다. 반드시 항공 고시보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항공 고시보는 항상 최신의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훈련이 다 끝났는데 지나간 것을 보면은 훈련도 없는데 거기를 피해간다거나, 아니면은 한참 예전 것을 봐가지고 훈련이 있는데 모르고 그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안 되니까, 항공 고시보 이런 경우는 최신의 것을 유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비행 금지 구역, P로 시작한다 했죠. 비행 금지 구역은 말 그대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제한 공역입니다. 뭐 국가 안전보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공 지도에 보면 P56, 뭐 P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라는 문자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기 비행에 관해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구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 하에서 금지 구역입니다. 완전 제한이 아니라, 완전 금지가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서 금지. 말 그대로 제한을 받는 공역입니다.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고, 이게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덴저, 위험하다 그 말이니까, 위험구역은 항공기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경계구역 A로 시작되는 거죠. 경계구역은 많은 비행훈련이나 예외적인 비행 활동이 있는 비행구역을 일반적으로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뭐 A, 뭐 63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A, 알러트에서. 그 다음에 훈련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카타, 시빌 아비에이션 트레이닝 에어리아,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훈련 공역입니다.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구역. 그 다음에 군 작전구역. 군 작전구역은 말 그대로 좀 전에 했던 MOA였죠.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아. 군 훈련 항공기들을 예를 들어서 군 훈련 항공기를 계기 비행 방식 항기에서 분리시킬 목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져 있고, 지도에 보면 MOA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아에서 군 작전 구역이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너무 적은 것은 복잡하니까 거기서는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에 제한이 필요하다. 너무 복잡한 데는 끼어들지 말아야,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U라는 것은 그냥 초경량이니까 울트라죠. 울트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구역, 워닝 에어리아, 이것은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공역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조심해라. 해상이나 공해상 아무데나 경고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항공기들은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항공도에 어떻게 표시된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금지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도인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전에는 사각형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사각형도 이런 사다리꼴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뭐 삼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지역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확대를 해야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이제 어떤 우리가 뭐 RK 어떻게 나오는데, RK라는 것은 여기 RK 이것은 이카오에서 지정한 국가 우리나라 약칭입니다. RK는 뭐 리퍼블릭 코리아에서 RK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RK. 그 다음에 금지구역 앞에 RKP 하면 좀 전에 프라시비트 에어리아에서 P는 금지구역이랬죠. P에서 318 그러면 318번 금지구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뭐 P 어떻게 막 그 나와 있죠. 보면은 저희 다 금지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 P만 많이 있네. 여기도 P 뭐 어디 어떻게 보면 여기 383 옆에 휴전선 옆에니까 금지구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D도 있네요. D는 뭐라 했어요? 뭐 덴저 뭐 위험 어떤 위험구역이다 있죠. 위험구역. 그 다음에 R은 어디 이것도 D R은 리스트릭트 에리아 비행 제한 구역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가 P, R, D 써진 것이 바로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한 구역이다, 뭐 위험 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인 것은 앞에가 P라고 나와 있고 제한 구역은 R, 그다음 위험 구역은 D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쪽 어디 섬진강 착륙장에서 이착륙장에서 뭐 장성 이착륙장으로 간다 하면은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걸릴 데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됩니다. 산이나 뭐 그런 거 피해서 가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좀 멀게 이리 가다 보면은 여기 근래하고 여기 거치하고 그러죠. 여기에서 뭐 강원도 어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데를 거치게 되니까 조심해라.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데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지도를 그때그때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보는 지도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 사격이나 항공 사격 또는 유도 미사일 같은 위험 지역에 설치되고 인가 없이 통과할 때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공역이라 해서 비행 제한 구역이라 했죠.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조종사의 대규모 비행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은 뭐냐? 이런 경우는 경계구역이라 했습니다. 경계구역. 그 다음에 여기서 통제구역은 뭐라 했어요? 통제구역이 아닌 거 되는데, 통제구역은 대개 이제 비행 금지구역이나 비행 제한구역이나 초경량 비행 제한구역은 통제공역인데, 뭐 조언구역은 통제공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특수사용 공역이 아닌 것은 비행 금지구역이 있고, 제한구역, 뭐 군 작전구역은 있지만은 뭐 시계 불량 공역이라는 것은 없죠. 이건 억지로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많은 비행 훈련이나 예외적인 비행 활동이 있는 비행 구역이라는 것을 참여하지 않은 조종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보면 참여하지 않는 조종사 뭔가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지역을 조심해라. 항공도에 A631, A가 뭐예요? 알러트죠. 알러트 경계죠. A631과 같이 A라는 문자와 숫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조종사는 이 구역에서 비행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계구역입니다. 알러트 경계. 아시겠죠? 이런 식이니까 지금 다 외우시려면은 뭐 알러트, 워닝, 뭐 덴저 뭐 했는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은 걸로 만족하시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